여러분요, 페이지요, 220페이지요. 강의 노트 220이고요. 강의 노트에다가 문제집이요. 문제집 59인데요. 매도인의 담보책임 207이죠. 매도인의 담보책임 207. 207 거기에다가요, 뭐를 쓰냐면요. 여러분요, 그 담보책임 220을 쓰세요.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문제가 참 많죠. 이거 왜 많냐면, 예전에는 16회 이전에는 담보책임 관한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16회부터 여러분 이제 그 채권법에서 몇 문제 이렇게 비율이 딱 정해져 채권법에서 10문제가 딱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이제 많이 안 나오지만 그 전에는 문제들이 뭐 여러분 7회 같은 데는 담보책임에서 7문제가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만큼요 담보책임이 중요했죠. 그런데 지금은 담보책임이라고 하는 이론이 이미 정리가 딱 돼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크게 뭐 문제 안 되고 지금부터 한번 보시면요. 담보책임에서 보면 저 끝까지 써야 돼요. 먼저 여러분요, 담보책임이란 게 뭐냐? 여기서 이렇게 보면 우리 이제 건물을 이렇게 사잖아요. 갑의 건물. 이 건물을요, 을이라는 사람이 돈을 주고 사잖아요. 을이요. 을이 돈을 주고 사죠. 그럼 이것을 우리는 등가성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1억에 산단 말이죠. 그러면 갑은 이 건물이 1억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을도 1억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갑과 을이 1억 원에 여기 사고 팔고를 하죠. 이걸 매매 계약이라고 하죠. 그런데 건물 딱 사가지고 와서 보니까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건물이 여기서 이렇게 하자가 있는 거예요. 하자가 있는 거예요. 하자가요. 그런데 을의 돈은요. 을의 돈이라는 것은 하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잖아요, 돈은요. 여러분, 돈은 헌돈이라면 헌돈하고 새 돈이 있잖아요. 헌 것으로, 헌돈으로, 오래된 돈으로 해가지고 1억이나, 신권으로 해서 1억이나, 국권이 1억이나 똑같은 거잖아요. 1억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등가성이 깨졌죠. 그럼 어떻게 하죠? 등가성으로 맞춰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요. 그럼 여기다 어떻게 한다? 여기다 돌멩이 하나 얹으면 되겠죠? 이것을 손해배상이라고 하죠. 손해배상을 하면 무거우니까 내려오겠죠, 이렇게. 또는요, 여기를 깎으면 되죠. 이걸 뭐란다? 대금 감액이라고 얘기하죠. 대금 감액이요. 그럼 가볍죠?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이자 줘도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이자도 안 된다? 그러면 계약을 뭘 한다? 해제하죠. 그래서 손해배상하고 계약 해제하고 대금 감액하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담보책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담보책임은 누구한테요? 이 사람은 매도인이잖아요. 매도인. 이 사람 누구예요? 이 사람 매수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담보책임은 누구한테요?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묻는 걸 담보책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하는 것은 담보책임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담보책임은요, 권리하자 있죠, 권리의 하자에서는 매수인은 선이이냐, 악이이냐만 따지는데요. 물건의 하자예요, 물건의 하자에서는 매수인은 선이 플러스 무과실이냐, 선이 플러스 무과실 또는 악이 또는 과실이냐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요 전번 시간에 우리가 문제풀이 한번 했을 때 매매의 일반에서 문제풀이 할 때 거기 보면 담보책임이 몇 개 나왔었죠. 그때 매수인이 악의인 경우 이런 말이 나왔죠. 하자 담보책임이라는 것은 물건에 관한 것을 하자 담보책임이라고 하고요. 권리에 관한 것을 추탈 담보책임이라고 얘기를 해요. 추탈은 뭐죠? 쫓아서 빼앗아 간다 이 말이잖아요. 추탈 담보책임. 그래서 여기서 보면 권리의 하자는 선이냐 악이냐만 따져. 너 선이냐 악이냐? 물건의 하자는 선이 플러스 무과실이냐 악이나 또는 과실이냐 이렇게 따져. 알았죠?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냐면 먼저 569조에 보면 타인 소유물이요. 타인 소유물도 계약의 목적물로 삼을 수 있다 없다? 계약할 수 있어 없어? 있죠. 매매 계약이라든가 임대차라든가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권리하자죠, 권리의 하자를 뭐라고 한다? 이것을 추탈 담보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추탈 담보책임이요. 이 추탈 담보책임은 뭐가 있다? 먼저요 570조, 572조, 574조, 575조, 여기요 576조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576, 577까지가 권리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뭐냐 578하고 579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뭐가 있냐 물건의 하자라고 하는 것이 있어. 물건의 하자요. 이 물건의 하자를 뭐라 한다? 이것을 하자 담보 책임이라고 그래요. 하자 담보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하자 담보 책임에는 뭐가 있냐면 먼저 580조, 581조 이렇게 있어요. 알겠죠? 크게 이제 봤을 때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럼 570조가 뭐냐? 우리가 전부란 말은 잘 안 써요. 그냥 타인의 권리라고 얘기해요. 타인의 권리. 572조는요, 일부는 반드시 일부란 말을 써. 타인의 권리요.
574조는요, 수량 부족이요. 수량 부족. 그 다음에 일부 멸실의 담보 책임이고요. 그 다음에 575조는요, 용익 권능의 제한이에요. 용익 권능의 제한. 576조는요, 저당권, 그 다음에 전세권의 행사, 이렇게. 저당권, 전세권의 행사, 이렇게요. 578조가 있잖아요. 578조는요, 이것은 뭐냐면 권리의 뭐죠? 경매에서고요. 경매. 579조는 채권이에요. 채권. 그 다음에 580조는요, 특정물이에요. 여러분, 특정물이 뭐죠? 예를 들어서 레미안 아파트 101동 102호. 101동 102호 그러면 어떡하죠? 이것은 특정돼 있죠? 아무리 설계가 똑같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앞에 전망이라든가 관리 상태라든가 따라서 각각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 한다? 특정물이고 581조 1조를 뭐라 한다? 종류물이다. 불특정물. 종류물이 뭐죠? 종류물 이게죠, 이거. 책상 의자 한번 봐봐. 우리 학원에 보면 책상 의자가 다 똑같이 생겼죠. 이 다 똑같이 생긴 책상과 의자를 우리는 뭐라 한다? 종류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요.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면 여기서 전부 여러분 타인의 권리라고 되어 있죠? 원래 이 타인의 권리가 담보 책임은 법정 책임서에 의해서 신뢰이익 배상의 원칙인데요. 여기 타인의 권리는 전부든 일부든 타인의 권리는 이행이익 배상이에요. 손해배상으로 이행이익 배상을 해. 이게 또 중요하죠. 시험에 잘 나오죠. 두 번째는요. 여기 보면 일부란 말 있죠. 여기 부족이란 말 있죠. 일부란 말 있죠. 일부가 부족하다 이 말이죠. 이렇게 일부가 부족할 때요. 부족. 이때만 뭐가 있냐? 대금 감액 청구권이다 이렇게. 그래서 대금 감액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대금 감액 청구권. 그래서 대금 감액 청구권은 청구권 앞에 무슨 말 있죠? 감액이라는 말이 있죠. 이것을 뭐라 한다? 형성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형성권. 이것은 일부란 말하고 부족이란 말이 있을 때만 이 말이 있어요. 그래서 572조하고 574조에서만 대금 감액이 있고 다른 데는 대금 감액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저당권, 전세권 행사죠. 행사를 뭐라 한다? 이것을 경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경매의 경우는 매수인이에요. 매수인의 선의 악의를 불문을 해요. 왜 매수인의 선의 악의를 불문하냐? 저당권이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집을 사든 모르고 집을 사든 언제나 그 부동산이 경매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아파트 가서 보면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같은 동의 아파트에 우리 같은 동에 몇 호가 경매당했다가 하더라. 이런 말 들어봤어요? 학원 오고요. 학원이다. 또는요, 친구가 망했다. 하고 나서 보니까 뭐 경매 얘기하고 막 이러니까 아, 그러나 보다 이렇게 알지. 실제로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누가 경매당했다 하더라. 이런 것은 거의 뭐 평생 살면서 한 번 정도 들어볼까 말까 한 일이죠. 그런데 이런 말은 자주 듣죠. 가면 친구들 모임 가면 누가 망해가지고 경매당했다 하더라. 학원 오니까 날마다 경매당했다. 경매 학원 가면 날마다 경매한 얘기하니까 우리가 경매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같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경매당하는 걸 보는 경우는 거의 힘들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거의 원주에 있는 모든 건물들이 아파트들이 거의 대부분 저당권이나 전세가 돼 있어 안 돼 있어?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 막 경매가 되고 있어 안 되고 있어? 안 되고 있잖아.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나 경매가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매수인은 저당권이나 전세권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사든 모르면서 사든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요. 경매가 있죠. 경매 봐봐. 경매는 577조까지가 권리건데 577조 다음에 뭐죠? 경매죠. 그리고 580조, 581조가 물건이잖아요. 그러니까 경매에 관한 것은 권리의 하자가 있을 때는 담보 책임이 있지만 물건의 하자는 담보 책임이 없는 거예요. 경매에서는. 그럼 내가 한가 쉽게 얘기하는 얘기가 뭐예요? 우리 집이 지금 경매를 당해요. 그런데 유리창이 하나 깨졌어요. 그럼 내가 그 유리창을 다시 끼워가지고 경매를 당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2장 더 깨고 경매를 당해야 돼요. 우리 집이 경매가 당해 지금. 2장 깨고 뒤돌아서서 돌 하나 던져가지고 다시 하나 깨고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 집이 경매 당하는데 누가 유리창을 끼우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물건에 하자가 있다고 해서 담보 책임이 없다 이 말이죠. 내가 경매를 받은 물건에 권리의 하자가 있더라. 권리 하자가 뭐냐? 전세권이 없다고 했는데 전세권이 있는 거예요. 경락을 받고 보니까. 임차인이 없다고 했는데 임차인이 있는 거예요. 지상권이 없다고 했는데 지상권이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것을 권리의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물건의 하자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걸요. 그 다음에 채권이 있죠. 그 다음에 특정물하고 종류물이죠. 이것은 물건의 하자는 뭐라 한다? 다른 말로
물건의 하자를 단말로 뭐라고 얘기해? 하자 담보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그러면 하자 담보 책임의 경우는 하자 담보 책임이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한다? 하자 담보 책임은 매수인은 어떻게 한다고? 선의 플러스 뭐라고 한다? 무과실이다. 선의 플러스 무과실. 악의 또는 과실.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선의 플러스 무과실이 아니고 제척 기간은 몇 개월이다? 제척 기간은 몇 개월이다? 6개월이다. 6개월. 알겠죠? 그럼 여기는 봐봐. 이건 권리하자죠. 권리하자는 매수인은요 선의이냐 악의이냐 이렇게요. 선의는 담보 책임이 있고 악의는 담보 책임이 없죠. 그 다음에 제척 기간은 몇 년이다? 제척 기간은 1년이다 이 말이죠. 이게 바로 여러분요 권리하고 물건이 다른 거예요. 권리하고 물건이 다르다. 완전히. 알겠죠? 그래서 이걸 먼저 말하고 먼저 이제 우리가 뭐를 보냐면요. 이렇게 한번 보죠. 이렇게 이제 담보 책임이 이렇게 쭉 있다는 걸 지금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기본서 강의 노트를 한번 보셔요. 강의 노트를 한번 쭉 한번 보면 221페이지를 한번 봐봐요. 221페이지 보면 569조에서 타인의 권리에 대한 매매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 권리하자에서 576조까지 되어 있죠? 알겠죠? 전부 타인의 권리는 570조 전부란 말을 잘 안 써. 그냥 타인의 권리 그러면 전부라고 알면 돼. 그런데 일부는 반드시 일부라고 써야 돼. 그 다음에 전부하고 일부를 무슨 이익을 배상한다? 이행이익이다. 아주 중요해요. 수량 부족 일부 멸시라고. 그 다음에 영위권능 저당권 행사죠. 여기 봐봐 여기서 그럼 중요한 게 뭐예요? 거기 보면 572조 일부하고 그 다음에 부족 일부 이런 말 있죠? 부족 일부. 그럼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대금 감액이다. 그래서 대금 감액은 572조하고 574조에만 대금 감액이란 말이 있고 다른 데는 대금 감액이란 말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고 매수인은 선의 과실을 불문하다 됐죠? 제척기간 몇 년이다? 1년. 물건의 하자를 봐봐. 하자 담보 책임이죠? 특정물하고 종류물하고 매수인은 선의 플러스 무과실 제척기간은 몇 개월이다? 6개월이다 이런 말이에요. 6개월 무슨지 알겠죠 지금? 이것을 이제 보고 그 밑에 여러분요 박스를 한번 봐봐. 박스. 그 밑에 박스를 보면 그 밑에 페이지 220페이지요. 박스가 쭉 되어있죠. 대금감액, 계약해제, 손해배상, 제척기간 이렇게 나와있죠. 이 표하고 그 밑에 나와 있는 설명을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사실 우리는 이 표 하나만 볼 줄 알면은 더 이상 공부할 필요 없어. 제척기간은요. 알겠죠? 그런데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이 표를 보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냐? 그 다음 페이지 봐봐요. 그 다음 페이지 보면 223페이지 돼 있죠? 거기 가운데 봐봐. 가운데 중간에 570조 전부 타인의 권리 이렇게 지금 되어 있나요? 돼 있죠? 자, 지금부터 그걸 봐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요 여기 저기까지요 쓰면은 다 될 것 같은데 자 570조요. 570조가 전부란 말은 잘 안 쓴다 그랬죠? 전부 타인의 권리예요. 자 봐봐. 전부 타인의 권리 매매. 원래 이 갑이 있죠. 갑하고 을하고요 계약을 했어요. 계약. 그런데 이 사람이 술이 만취된 상태에서 계약을 한 거예요. 여러분 술이 만취된 상태에서 계약을 하면 갑은 의사 능력이 있다 없다? 없죠. 그러면 갑하고 을하고 계약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그래서 을 앞으로 등기하죠. 등기하면 을은 소유자다 아니다? 소유자가 아니다. 등기 무효 소유자가 아니죠. 그럼 소유자가 아닌데 이 을은 갑이 술이 만취됐든 말든 간에 관계없이 자기는 계약을 하고 등기를 받아왔죠.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 거라고 생각한다?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을이 이것을 병한테 팔아. 병한테. 그럼 이 사람은 뭘 한다? 매수인이죠. 이 사람은 뭘 한다? 매도인이죠. 그런데 지금 자기가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누가 소유자? 갑. 지금 남의 것을 지금 판 거랑 마찬가지죠. 이것을 우리는 뭘 한다? 전부 타인의 권리에 대한 매매다 이렇게 얘기해. 알겠죠? 그럼 이렇게 전부 타인의 권리에 대한 매매인데요. 그 다음에요 여기는 570조고요 571조가 뭐냐? 570조는 선의의 매도인, 선의의 매도인의 계약 해제권이에요. 이러면 아까 내가 뭐라 했냐? 담보 책임은 누가 하는 게 담보 책임이다. 매수인이 누구한테? 매도인에게 하는 게 담보 책임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선의 매도인이 해제를 할 수 있다 이거죠. 이것은 뭐냐? 뭐가 아니다? 담보 책임이다 아니다? 담보 책임이 아니에요. 알겠죠? 왜요? 누가 지금 해제하죠? 매도인이. 누가 해제를 해야지 담보 책임이죠? 매수인이. 알겠죠? 그런데 지금 매도인이 해제하죠? 봐봐.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을은요 자기가 술 취한 사람하고 비록 계약을 했죠. 우리 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술 취한 사람하고 계약하기를 좋아해? 술이 안 처고 멀쩡한 사람하고 계약하기를 좋아해? 법을 모르는 사람은? 멀쩡한 사람? 나는 술 취한 사람하고 할 건데. 아, 그럼 안 돼? 아, 왜? 아, 언제가 뽀록이 나니까. 혼나. 혼나. 나중에 뽀록 나서. 혼나. 아주 세상적이에요. 이제 우리 보면 술 취한 사람하고 계약을 하면 보통 사람들은 이 사람 어리버리하니까 뭔가 자기가 이익을 취할 수 있으니까 똑같은 물건이다. 당연히 술 취한 사람하고 계약하기를 원하죠. 그래도 이 사람은 의사 능력이 없어서 무효라고 생각을 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자기는 잘 됐다, 좋은 길을 잡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어젯밤에 부모님이 나타나더니, 이걸 드리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요, 여기요. 이걸 이제 보고 뭐냐면, 이 매도인은 술 취한 사람하고 계약했어도 자기 앞으로 등기가 돼 있으니까 자기가 소유자라고 생각을 하죠. 알겠죠?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병한테 판다, 이 말이죠. 그럼 이 사람은 선의의 매도인이라고 하죠. 그럼 이 사람은 자기가 소유자가 아닌 것을 알면서 팔았다, 그럼 나쁜 놈이죠. 자기가 소유자라고 생각을 하고 팔았으니까 이 사람도 조금 보호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선의의 매도인은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죠? 이 매수인이죠. 매수인이 선의일 수 있고 매수인이 누구일 수 있어? 악의일 수 있잖아요. 그럼 매수인이 선이면 뭐라고? 손해배상하고 계약을 만다 해제권을 행사를 하고, 여기 이제 악의면요 손해배상하지 않고 계약을 만다 해제한다, 이 말이죠. 해제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선의의 매도인의 경우는 매수인이 선의인 경우는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하고, 매수인이 악의일 때는, 악이란 말은 무슨 말이죠? 매수인이 악이란 말은 을이 소유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 이 말이죠. 알죠? 이런 경우는 손해배상하지 않고 그냥 계약을 해제한다.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음을 통지하고, 이것이 우리 시험에 한 2번 정도 나왔죠. 알겠죠? 선의 매도인. 자, 그 다음에 여기요. 572조요. 572조하고 여기 여러분요 574조하고를 비교를 해야 돼요. 572조는 뭐냐면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했는데 100평에 대해서 계약을 해요. 언제요? 2월 1일이요. 여기서 514조도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하죠. 몇 평에 대해서요? 100평에 대해서요. 언제? 2월 1일이요. 우리는 매수인이 선이냐 악이냐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구별하느냐?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이 100평이라는 것이 전부 다 갑의 것이라고 믿었느냐, 선이. 이 100평 중에 일부가 남의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느냐, 악이, 이래. 알겠죠? 그런데요, 2월 1일 하고 나서 3월 1일 날 측량을 해. 3월 1일 날 측량을 하니까 이 중에서 얼마다? 100평인데 100평 중에서 몇 평이? 30평이 누구의 소유더라? 병 소유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말을 봐봐. 여기는 572조가 뭐냐? 제목이 일부 타인의 권리이죠. 일부가 얼마죠? 30평이. 타인이 누구죠? 병 소유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일부가 타인의 소유이다, 이렇게. 이것을 일부 타인의 권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뭐 있어? 여기 또 한 가지 알겠죠? 일부가 타인의 것이든 전부가 타인의 것이든 타인의 권리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남의 것이어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돼요?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병한테 그걸 사가지고 을한테 등기해주면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갑이 이제 병한테 찾아가겠죠. 야, 내가 측량해서 다 했더니, 야, 네 땅이 30평 들어가 있더라. 나 100평 을한테 등기해주려 했는데 나한테 가격 너한테 심심치 않게 쳐줄 테니까 좀 팔아라. 그랬더니 이 병이요, 생각해 볼게. 그러더니 어떡한다? 못 팔겠다는 거예요. 언제요? 최종 통보를 해요, 최종 통보. 최종 통보가 언제냐? 최종 통보는 팔지 못하겠다. 5월 1일 최종 통보를 해. 그럼 이제 최종 통보 5월 1일 통보를 받으면 갑은 더 이상 이제 이 30평을 을한테 등기를 해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것을 말한다. 그것을 알았다고 얘기한 것이야. 그것을 알았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것을 이제 안때 5월 1일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갑은 을한테 책임을 지는 거죠. 알겠죠? 언제요? 그러한 사실 안때. 즉 갑이 제3자에게 그것을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되었음이 확실하게 된 때. 확실하게 된 때가 언제다? 5월 1일. 알겠죠? 이걸 얘기하죠. 여기는 봐봐요. 100평에 대해서 계약을 했어요. 100평이요. 을하고 계약했는데 3월 1일 날 측량을 했어요. 측량을 하니까 얼마냐? 측량하니까 70평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얼마가 지금 부족해요?
마이너스 30평이 없죠. 30평이. 그것을 수량 부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하고 여기가 차이가 뭐예요? 여기는 전체 안에, 전체 이 울타리 안에 지금 몇 평이 있어요? 100평이 있는데 그 안에 30평이 남의 것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요, 전체를 측량을 해봐도 몇 평밖에 안 돼요? 70평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갑이 그것을 병한테 취득해서 을한테 등기를 해줄 수도 있죠. 여기는요, 등기를 해줄래 해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처음부터 몇 평밖에 안 돼요? 70평밖에 안 된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여기서요, 수량이 부족하다고 해서 무조건 대금을 감해가느냐? 그건 아니에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수량 부족, 그 다음에 이걸 뭐라고 한다? 일부 멸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일부 멸실, 수량 부족. 여기에서 수량 부족은 뭐냐? 이것을 반드시 만 있어야 돼. 평당 100만 원. 100만 원에 100평을 얼마에 주고 샀다? 1억을 주고 샀다. 이 말이 꼭 있어야 돼. 이 말이 꼭 있어야 돼. 이 말이. 평당 100만 원에 100평. 이 말이 꼭 있어야 돼.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 수량을 지정한 매매를 뭐란다? 아파트 분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봐봐요. 평당 100만 원 이 말은 뭐냐? 평당을 뭐란다? 면적이죠. 면적을 100만 원을 뭐란다? 가격 결정이죠. 가격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로 삼았다 이 말. 이 말이 있을 때, 이것이 있을 때 수량 부족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만약에요, 이 건물, 이 땅, 이건 몇 평이에요? 100평인데요? 얼마에 팔 건데요? 1억 한 1000에 팔까? 이 생각 중이에요. 아, 그냥 1억에 합시다. 툭 쳐가지고 샀어. 100평을요, 1억에 샀단 말이죠. 사가지고 보니까 80평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2천만 원을 감액해달라고 할 수 있는가? 그건 못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걸 하려면 처음부터 매매 계약을 어떻게 해야 돼요? 평당 100만 원 이렇게 계약을 했어야지. 퉁쳐가지고 1억 1000인데 아 그냥 1억에 합시다. 이렇게 해서 1억에 샀다고 해서 평당 100씩 주고 샀다 그러면 안 되지. 알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평당 100만 원 이 말이 꼭 있어야 돼. 그것을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572조, 574조죠. 그럼 여기 몇 조가 있어요? 573조가 있잖아요. 3조는 뭐냐면 제척기간이요. 제척기간이 매수인이 선인 경우하고 매수인이 악인 경우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매수인이 선인 경우는 어떻게 해요? 매수인이 선이다. 매수인이 선이하고 매수인이 악이란 게 있잖아요. 그럼 매수인이 선인 경우는 어떻게 하죠? 매수인이 선이. 그럼 제 선인은 안날로부터 계약을 체결 한 날로부터 이 말이에요. 안날로부터 1년,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년 이렇게. 한날이란 말은 악이란 말이고 안날이란 말은 선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돼요? 봐봐요. 여기 2월 1일 계약을 체결했죠. 2월 1일 계약을 체결했죠. 계약을 체결할 때 100평 중에 30평이 병의 것이라는 것을 을이 알고 있었느냐? 그러면 악이. 체결할 때 모르고 있었느냐? 선이. 이 계약을 체결할 때 알고 있었다 악이. 모르고 있으면 선이. 그러면 악이는 2월 1일부터 1년이죠. 그런데 선의는 뭐냐? 선의는 안날로부터 1년이죠. 그것은 무슨 말이냐? 측량을 3월 1일 측량을 했더니 100평 중에 30평이 병의 것이에요. 이것을 안날이 아니고 일단 병의 것이 30평이 들어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우리는 타인 소유물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니까 569조에 의해서 병한테 사가지고 등기해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병을 찾아갔더니 병이 심사숙고하더니 최종 통보했죠? 나는 너에게 팔 수가 없다. 언제? 5월 1일. 그럼 어떻게 돼요? 매도인은 제3자한테 이것을 취득해서 매수인에게 등기를 해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 언제 알았다? 5월 1일. 이 5월 1일을 뭐란다? 안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날이다. 5월 1일부터 다음에 5월 1일까지. 그런데 악인은 계약을 체결한 날 알았다 이 말이죠. 체결한 날 2월 1일부터 그 다음에 2월 1일까지. 이게 차이예요. 이게 573조다 이런 말이고. 그래서 시험에 여러분 나중에 뭐라 나오냐면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죠. 뭐라 나오냐? 뭐죠? 수량 부족의 경우는 선인 경우 대금 감액을 청구하거든요. 그런데 선이라고 나오지 않고 뭐라 나오냐? 수량 부족의 경우 매수인은 안날로부터 1년 내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와. 그러면 안날이라고 하는 것은 선의를 얘기한다. 악의를 얘기한다. 선의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비틀어서 나온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요.
575조요. 575조죠. 용익권능이요. 용익권능의 제한은 뭐냐? 이런 거죠. 여기 지금 갑이라는 사람의 토지예요. 갑이 건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건물에 여기요 A라고 하는 사람이 임차인이에요. 이 임차인이 이미 전입 신고를 해가지고 대항력이 있는 거예요. 이미 1월 1일 날에 이렇게요. 그런데 나는요 이렇게 임차인이 있는 집을요 매도인하고 이렇게 매수인 산 거예요. 매수인 언제요? 4월 1일이요. 그러면서 매수인이 보통 매도인한테 얘기하죠. 나 여기 들어가서 살아야 되니까 당신 임차인 내보내세요. 이렇게. 매도인이 뭐라 한다? 임차인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매수인이 나간다고 하죠. 이사비용 주면 알았다고 했는데 그 이사비용이 얼마냐고. 알죠? 애매하죠. 이사비용이 얼마. 정말 애매한 거잖아요, 이게요. 그럼 뭐 이사비용 얼마 준다는 거예요? 노량진에 있는 학생 한 사람은요, 자기네 집이 뭐 텔레콤이요? 대리점으로 한 거의 뭐 10년 넘게 했나 봐요. 대리점은요. 근데 한 군데에서 사거리가 되게 좋은 자리예요. 목 좋은 자리요.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이 옆집하고 앞집하고 이렇게 사가지고 터가지고 거기서 크게 건물을 지으려고 하나 봐요. 근데 이 사람들한테 무조건 뭐 2, 3년 줄 테니까 무조건 나가라겠다는 그건 아니죠.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 2년인가 그때 남았던 것 같아요. 3년인가. 알죠? 그래서 그건 나갈 필요가 없다고 그랬죠. 왜? 법에 우리가 상가 건물에서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계약을 체결을 할 때 고지해야 돼. 옛날하고 달라 이제. 작년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작년 재작년까지는 일단 우리가 너 나가 그렇게 하려면 우리 재건축할 때니까 나가. 그러면 나가야 돼 무조건. 그런데 지금은 그 나가라고 하는 말을 계약을 체결할 때 미리서 통지해야 돼. 우리 3년 뒤에 재건축할 건데 너 나가겠느냐? 물어봐. 나간대. 그러면 그때 특약사항 쓰고 5년 기간이 안 됐어도 3년만 연장을 해주고 너 나가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사람은 원래 계약자는 아무 말이 없는데 집을 산 사람이 이제 재건축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하고는 뭐 계속 한 10년이니까 계속 법정행위 이렇게 됐나 봐요. 그래서 뭐 여기서 이 사람도 모르고 저 사람도 별 협박하고 막 그랬나 봐요. 결국 내가 물어봤더니 1억의 보상금을 받고 나가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딱 보면 이 사람들은 아마 1억 받았어도 남들이 봤을 때 되게 큰 돈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한 군데에서 10년 넘게 자리를 잡고 텔레콤을 획득한다면 이런 자리 있잖아요. 1억 받고 자리 넘기라고 하면 넘기겠어요? 알겠죠? 지금 우리 불이미등 통신 있잖아. 이런 경우도. 응? 넘기기 힘들죠. 계속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땐 되게 큰 돈일지 몰라도 실제 나가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또 그것을 또 해가지고 또 인지도로 쌓아야 되고 그러면 또 시간이 걸리잖아요. 이미 다른 데가 다 텔레콤 들어왔을 텐데 또 어디로 또 들어가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당장 다른 것도 하려면 또 돈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큰 돈은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아무튼 이 의리한 사람이 이 건물을 매수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건물에 이 사람한테 내보내야겠더니 알았다고 했는데 이 사람도 나간다고 했는데 이사비용을 보니까 100만 원밖에 안 주는 거예요. 자기는 한 500 생각하고 있는데 그럼 이 사람 나간다 안 나간다? 안 나가죠. 이 사람은 집 사가지고 딱 들어왔는데 이삿짐 해가지고 그 고가사달 해가지고 딱 갔는데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인으로서는 사용하고 수익하는 것이 어떻게 돼서 제한되어 있죠. 집을 샀는데 제한. 이것을 용익권능의 제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 전입신고돼 있으니까. 또는 여기 유치권이 있거나 유치권. 알겠죠? 유치권 있으면 안 되죠? 이런 것들이 있으면요. 다 우리는 못해요. 토지 같은 경우는 지역권이 있다고 했는데 지역권이 없거나 또는 전세권이요. 전세권이 되어 있거나 토지 같은 경우는 지상권이 있거나 이런 경우를 용익권능의 제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사용하고 수익하고. 그 다음에 576조는요. 576조는 저당권, 전세권 또는 저당권의 행사예요. 저당권의 행사. 행사는 뭐냐? 전세권이나 저당권에 의해서 경매가 됐다 이 말이에요. 돈 안 갚으니까. 그럼 봐봐. 전세권은요. 전세권 자체가 그 집에 있더라 아직. 그러면 용익권능의 제한. 그 전세권에 의해서 경매가 됐다. 경매. 우리 이것을 뭐라 한다? 전세권 저당권의 행사. 576조예요. 그러니까 전세권은 575조에도 해당하고 경매가 되면 576조에도 해당하는 거예요. 경매가 되면 경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경매가 되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경매가 되면은. 그래서 576조에 해당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576조 이것은 뭐냐 봐봐요. 이렇게 갑의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에 이미 A가요 1억 원의 돈을 주고 저당을 잡았어. 저당. 언제요? 2월 1일이요. 이렇게 저당권이나 전세권이 있는 것을 3월 1일 날 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병이요 뭐란다? 매수하죠. 매수. 이 사람이 매수를 하죠. 매수인죠. 저당권이 있는 건물을 매수했죠. 이 사람을 뭐란다? 제3취득자라고 얘기하죠. 알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둘 중 하나죠. 매매득이 만약에 5억 이렇게 해봐.
그런데 피담보채권 1억이죠? 그럼 내가 원래는 얼마만 주고 집을 사야 되죠? 4억이죠? 4억만 주고 집을 샀다. 그럼 내가 이 1억 내가 책임진다 이 말이잖아요. 그리고 4억만 주고 너 값 나가라겠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돈을 갚았는데 못 갚았어. 그러니까 A가 경매를 하겠죠. 이런 경우는요, 병은 자기 잘못으로 경매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병은 갑한테 가서 너가 책임을 져라. 그럴 수 있어 없어? 없죠. 돈을 얼마를 줬다? 5억을 다 줬어. 그래서 병이 갑한테 5억을 다 주면서 1억 너가 갚고 등기 말소해라. 말소시켜라. 저당권 등기. 이렇게 했단 말이죠. 5억을 다 줬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이 돈을 갚지 않아가지고 처음부터 경매가 돼가지고 우리 A가 소유권을 처음부터 취득할 수 없는 경우가 있고, 일단 소유권을 취득했어. 취득했는데 나중에 경매가 돼가지고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가 있고. 알겠죠? 그 다음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 생각을 해봐. 이 1억 때문에 경매가 돼. 내가 5억을 다 줬어. 갑한테 돈을 갚으라고 했어. 갑이 돈을 갚지 않는 거예요. 안 갚으니까 A가 다시 경매가 들어오겠죠.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5억짜리를 내가 돈 다 주고 샀는데 이 사람이 돈을 갚지 않은 것 같아 다시 경매가 들어왔잖아요. 내가 경매를 당할 수가 없죠. 그러면 5억을 다 손해보니까 내가 내 돈에 있는 것으로 다시 1억을 갚아버리면 되죠. 그렇잖아요. 그것을 뭐란다? 그것을 출제 비용이다. 이렇게 출제 비용. 출제가 뭐냐? 출제는 내 주머니에서 재산이 나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출제 비용 상환 뭐란다? 청구권은 행사를 하죠. 그래서 출제 비용 상환 청구. 그래서 병이요 이 갑이 을에게 갚아야 될 1억 원을 대신 갚아버리죠. 그러면 저당권 없어지죠. 그럼 경매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출제 비용 상환 청구권 이렇게. 그래서 이거 봐봐 세 가지죠. 경매로 인해서 처음부터 소유권 취득 못하거나 소유권 취득했는데 경매로 인해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몇 조다? 576조다. 몇 조? 576조. 여기 봐봐. 이거하고 똑같은 게 하나 있죠. 이거다 똑같은 게 생긴 게 뭐가 있다? 가등기죠. 이 갑의 건물을 을이 샀어. 을이 사가지고 가등기를 해. 그리고 이제 이렇게 등기 보면 1번 이렇게 갑이죠. 갑이고 2번 을이 무슨 등기를 하죠? 가등기하죠. 가등기. 근데 3번 병한테 처분을 해. 3번 병한테 처분하죠. 갑이 병한테. 그럼 나중에 이 을이요 가등기에 의해서 무슨 등기를 하죠? 번등기를 하죠. 그럼 병의 등기는 직권으로 뭐가 된다? 말소가 되죠. 직권으로 말소가 되니까 병은 갑한테 쫓아가서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잖아요. 여기 봐봐. 먼저 병 봐봐. 병은 가등기가 2월 1일이고 자기가 3월 1일이고 번등기가 4월 1일이라고 해봐. 그러면 가등기가 있는 집을 샀죠. 병이 취득했죠. 나중에 번등기가 되죠. 번등기. 여기 3월 1일에 취득했죠. 번등기 4월 1일 번등기가 되죠. 번등기가 되면 병의 등기는 직권으로 뭘 한다? 말소하죠. 말소. 이렇게 소멸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요. 가등기가 되어 있는 집을 매수한 자가 번등기로 인해서 등기가 말소가 되면 병은 갑이라는 사람한테 갑한테 양도인에게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몇 조? 576조. 그럼요. 지금 여러분 너무 피곤하니까 여기까지만 일단 해봐.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쉬었다 다시 할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것 자체가 시험에 나오라 그런 게 아니고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죠. 담보 책임은 권리의 하자에서는 모두 몇 가지가 있다? 5가지가 있다. 여러분요, 거의 대부분 시험이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나온다니까. 알겠죠? 1번은 뭐죠? 1번은 일단 전부 타인의 권리다. 지금 전부 타인의 권리가 말이 무슨 말인지 알면 되죠? 그럼 여기는요, 전부 타인의 권리에서 매도인이 누구인 경우? 선인 경우 매도인이 계약을 해지하죠? 문제는 계약을 해지하고 싶은데 매수인이 선일 수 있고 매수인이 뭐 할 수 있어? 악일 수 있죠? 매수인이 선이면 뭐를 하고? 손해를 배상하고 매수인이 악이면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음을 통지하고 즉 손해배상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우리가 담보책임은 누구한테 하는 게 담보책임이다? 매수인이 매도인. 여기 지금 누가 있다? 매도인이 해지했죠? 담보책임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봐봐. 일부 타인의 권리하고 수량 부족하고 말이 비슷하지만 다르죠. 일부 타인의 권리는 100평인데 그 중에서 30평이 병소유 이 말이고 100평인 줄 알고 샀더니 70평밖에 아니더라 이 말이고 말이 다르죠. 알겠죠? 여기는 100평인데 100평을 샀어. 근데 100평인데 그 안에 30평이 병의 소유가 들어가 있어. 병소유. 이것을 일부 타인이다. 봐봐. 100평 중에서 일부 30평이 병소유, 일부 타인의 권리 이 말이죠. 30평이 병소유, 일부 타인의 권리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는 처음부터 70평밖에 아니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수량 부족 거래에서 무조건 수량 부족이 아니고 수량을 무슨 매매? 지정한 매매. 수량을 지정한 매매보다 평당 100만 원. 평당을 뭐라 한다? 면적을 100만 원. 가격을 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파겠다. 면적을, 가격을 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파, 그것을 아파트 분양이다 이렇게. 우리 아파트 분양하면 평당 1000만 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알겠죠? 여기 용익권능은 매수인이 집을 사서 사용하고 수익하려고 하는데 이미 그 전에 거기에 뭐가 있다? 지상권이 있다, 지역권이 있다가 있는데 없더라, 전세권이 있더라,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더라, 누군가가 그 물건을 유치하고 있더라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저당권, 전세권 행사는 저당권이나 전세권이 있다고 해서 담보 책임이 아니죠. 그 저당권이나 전세권에 의해서 뭐가 돼야 돼? 경매가 돼야죠. 경매가. 알겠죠? 경매? 그런데 이게 경매가 돼야 되는데 이미 저당권이 있는 집을 샀는데 피담보 채권을 공제하고 샀다. 공제하고 담보 책임이 있어 없어? 없다. 그런데 5억을 다 주면서 피담보 채권을 변제하고 말소시키라고 하면서 돈을 다 줬어. 다? 5억을 다 줬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이 돈을 갚지 않아서 이것이 경매가 됐어. 경매? 그러면 병은 열받죠? 병은 갑에게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계약 해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고, 여기는요, 여기는 보면 취득이죠. 일단 병이 취득했는데 나중에 경매가 돼서 소유권이 없어졌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일단 취득했는데 경매를 해서 없어졌죠. 만약에 경매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돈을 갚으면 되죠. 매수인이 또다시 돈을 갚았다 이 말이죠. 출제 비용. 이것도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여기죠. 여기 가등기가 되어 있는 집을 산 사람. 그런데 나중에 번등기로 인해서 뭐죠? 자기 그 밑에 병의 등기가 직권으로 말소되죠. 그럼 병은 누구한테? 최초 매도인에게 담보 책임을 할 수 있다. 추궁할 수 있다. 이렇게. 알겠죠? 이것을 전세권 저당권 행사. 여기를 용익권능의 제한. 여기를 뭐라 한다? 574조.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수량 부족, 일부 멸실. 이렇게. 알겠죠? 574조, 571조, 570조. 이렇게. 그래서 그럼요. 담보 책임 여기서 중요한 것은 569조. 전부 타인의 권리죠. 569. 전부 타인의 권리. 알겠죠? 이 전부 타인의 권리도 매매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권리의 하자하고 그 다음에 경매, 채권, 물권의 하자가 있는데 권리의 하자를 추탈담보 책임, 물권의 하자는 뭐라 한다? 하자, 담보 책임이라고 하고 570조, 572조 타인의 권리에서 손해배상은 무슨 이익배상이다? 이익배상이고 일부가 부족하다? 일부란 말하고 부족이라고 하는 말이 있다. 그럼 뭐를 청구할 수 있다?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알겠죠? 나머지는 계약해지와 손해배상을 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먼저 여러분 여기서 이 말들이 무슨 말인가를 먼저 알아놔야 돼. 알겠죠? 전부 타인의 권리란 말이 무슨 말이고 일부 타인의 권리하고 특히 수량 부족하고 구별해야 돼. 수량 부족은 처음부터 면적이 없는 것이고 일부 타인의 권리는 면적은 있으나 그 중에서 30평이 병일 것이다 이 말이고, 알겠죠? 그 말을 정확하게 구별해야 돼. 다음 시간에 여러분 뭘 보냐면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까지가 지금 일단 설명이 다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도 좋으니까 지금 안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괜히 존다고 얘기했네요. 다른 사람이 다 듣는데요. 졸지는 않고 있지만, 알겠죠? 그래서 여기 전화권 전까지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경매, 채권, 물건에 관한 거 다음 시간에 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서 이건 내가 왜 더 이상 디테일하게 하지 않느냐? 마지막으로 박스 하나 보고 딱 정리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박스 하나만 보면 정리하면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하고 다음 3월, 4월 이때부터는요 더 이상 이런 거 얘기할 필요 없죠. 그냥 박스 하나 딱 그래가지고 5분 안에 딱 끝나버리면 되죠. 왜냐면 시험은 그렇게 안 나오니까. 알겠죠? 그래서 경매부터 다시 여기까지 다시 설명하고 그 다음에 문제 풀어보도록 그렇게 해서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